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신혜시빌의 이다혜 기자라고 하고요. 오늘 보신 영화들 이야기 함께 나눌 게스트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총 시간은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소요될 거고요. 지금 보시는 오픈 채팅방 앞쪽에 이제 접속하실 수 있는 QR코드가 있는데 저쪽으로 접속해 주셔서 영화 보신 감상 그리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희가 오늘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따로 마이크를 가지고 여러분이 직접 질문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오픈 채팅방을 열심히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오신 게스트분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맨 왼쪽부터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시고 오늘 저희 이야기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가 일주일 넘게 연락이 없어서 연출한 황가슬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단편 영화 제가 일주일 넘게 연락이 없어서 해서 조원 역할을 연기한 손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가 일주일 넘게 연락이 없어서 해서 은하 역을 맡은 김구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상주라는 영화를 만든 차정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차정윤 감독님 혼자서 오늘 외롭네요. 네, 옆에 팀이 배우분들이 오셔서 같이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영화에 대한 이야기, 영화 만들면서 있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가 일주일 넘게 연락이 없어서 같은 경우는 저 보면서 처음에 되게 많이 웃었거든요. 되게 귀여운 부분도 되게 많고 본 다음에 여러 가지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일단은 두 감독님께 첫 번째로 어떻게 이 이야기를 시작하시게 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코로나로 그 밖에서 사람을 만나는 일이 되게 어려웠던 시기였는데 그때 이제 안친해도 집에서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좀 그 아이러니함을 담아보고 싶었고 또 그 음악으로서 간접적으로 고백을 하는 영화를 만들어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딱 그 두 가지를 접목시켜서 단편을 만들어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네, 감독님은 어떠세요? 아마 세 편 중에 가장 오래 전이지 않을까. 3년 전에 촬영을 했기 때문에 그때 코로나가 무엇인지 저희가 몰랐을 시절에 2018년에 촬영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어떤 마음의 씨앗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영화이기는 하지만 가장 큰 개인적인 씨앗 중에 하나는 저희 엄마를 위한 영화를 한 번쯤 꼭 내가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만들게 된 엄마를 한번 여행을 풀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실제 저희 엄마의 모습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영화입니다. 지금 감독님들이 말씀해주신 걸 들으시면 이 코로나19를 전후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관계 맺는 방식이 달라지는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만나는 이야기에 대한 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이번에는 배우님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화 찍으시면서 아마 마스크 쓰고 연기하시는 일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영화를 보는 관객의 입장에서는 왜 코로나19 이후에 그 마기꾼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는 되게 멋있는데 마스크를 벗으면 달라 보일 수 있다. 점점점 이런 이야기인데 이 마스크를 쓰고 배우가 연기한다는 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랑 또 마스크를 벗은 다음이랑 사실은 이 관계에서의 당장 달라지는 게 있지는 않지만 카메라에 비치는 모습을 연기하실 때는 차이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떠셨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감사하게도 KBS 주말 드라마 OK 광자매에서 마스크를 쓰고 촬영을 그 설정이 코로나 시대의 설정이라서 그 경험이 있던 상태에서 했는데 아무래도 그 드라마 촬영할 때도 그렇고 마스크를 쓰고 하다 보니까 이 표정이나 목소리 전달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단편 영화에서도 뭐 말을 하는 거나 그 표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 잘 표현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은하는 크게 뭐가 없어가지고 감정의 변화가 없어서 마스크를 쓰면서 연기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었는데 그냥 마스크를 쓰면서 하니까 뭔가 더 코로나라는 것 자체가 더 와닿고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평소에도 쓰고 다니긴 하는데 그거를 작품으로 해버리니까 그냥 우리가 이걸 아예 받아들이는 기분이라서 되게 하긴 했어요. 두 인물이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는 그 문간에서 그다음에 이제 들어갈까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은 서먹한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하면 마스크를 벗은 다음에 아마 가장 큰 어떤 상황의 변화,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는 노래들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굉장히 짧은 분량의 노래가 두 곡이 있고 또 두 배우가 각각 노래를 한다는 점에서 이 노래를 얼마나 잘할 것인가를 두고 감독님부터 배우분들까지 얘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먼저 감독님께서 어떻게 처음에 생각하시고 그 노래하는 장면들을 넣으셨는지 또 노래를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배우님들도 그 연기 준비하실 때 얼마나 잘할까, 얼마나 완성도 있게 할까, 이 기타를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연주할까를 두고 고민했을 텐데 그런 부분을 같이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영화를 처음 준비하면서 이제 시나리오에 두 곡이 나왔는데 일단 첫 번째 곡을 부르는 은하는 크게 이제 기타나 노래에 능숙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있었고 또 보라 배우님이 처음 그 노래를 보여주셨을 때 그 뭔가 어색하지만 되게 진심을 담아서 부르는 모습이 은하와 잘 어울린다 하고 생각해서 딱 맞겠다 생각을 했고 또 그 주원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제가 기타 치시면서 노래 부르는 것을 잘 하신다고 알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잘 살려서 이게 미대 설정이었거든요. 제가 근데 미드라는 친구 중에서도 음악을 이렇게 잘 한다고 보여주면 재밌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불렀던 노래가 감독님께서 가사를 써주시고 제가 그 곡을 만들었는데 만드는 과정부터 재밌었어요. 그 단편 영화랑 잘 어울리는 그런 컨셉의 노래를 만든다는 게 어려우면서도 재밌는 작업이었고 이렇게 컨펌을 받았거든요. 만들면 어때요? 하고 원래 또 감독님이 만드셨던 곡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 곡 중에 고민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촬영하면서는 또 이게 연기를 하는 거랑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거랑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떨리기도 하고 또 틀리지 않고 노래하면서 또 은하를 좋아하는 감정도 표현하면서 노래까지 해야 되니까 어려웠는데 그런 떨림이 은하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잘 표현되지 않았나. 네, 그렇게 잘 이용해서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되게 처음에 아까 마스크 이야기했을 때 진짜 마스크 딱 벗는 순간 더 둘이 친근해지는 기분이 들긴 했었어요. 대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노래를 하면서 사실 크게 부담은 없었어요. 뭔가 감정 표현을 이걸로 직접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면 재밌게 귀엽게 하는 장면이다 보니까 근데 처음으로 기타를 이제 잡아본 거였어가지고 게다가 뭔가 이 코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씨 이걸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애들이 너무 많이 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저는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되게 즐겁게 촬영했던 기억이 있고 근데 반대로 저는 오빠가 저한테 이렇게 해주는 주원이 누나한테 해줬을 때 감정이입이 되게 잘 됐어요. 뭔가 진짜로 고백을 받는 느낌도 있고 오히려 노래로 하니까 더 수줍은 기분도 있고 그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기할 때 크게 이기게 됩니다. 네, 이번에 차준현 감독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상주라고 하는 영화가 이 식사하는 주인공이 식사하는 장면이 두 번 처음하고 끝에 나오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어두컴컴한 부엌에서
그냥 혼자 서서 정말 약간 식사를 때우는 것 같은 느낌으로 하고 있고, 맨 마지막 장면에 가면 테이블에 앉아서 굉장히 환한 부엌에서 음식의 맛을 느끼면서 식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굉장히 재미있는 여행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영화 보면서 굉장히 중간에 도착해서 자기가 누굴 만나러 왔는지를 확인하는 대목부터 굉장히 많이 웃었거든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SNS를 항상 사용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는 시대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유쾌한 생각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야기 만드시고 이 로케이션도 굉장히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SNS 상에 아까 저희 엄마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엄마가 거의 너무 오랜 긴 시간을 전업주부로 살아오시면서 사실상 친구가 없는 삶, 그런 사회적 관계가 다 끊겨 있고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시다 보니까 되게 마음이 아픈 얘기지만 엄마의 유일한 사회적 관계망이 그 카페 활동이에요.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서 가끔 엄마랑 저랑 친구처럼 지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주세요. 닉네임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를 들어 붉은 장미님이 있는데 이분은 어디에 사는 누구야, 이런 얘기를 엄마한테 들었을 때 그런 게 마음에 남았어서 이제 속으로 혼자 생각하기에 근데 과연 그게 진실일까? 정말 그 사람이 엄마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맞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작은 별님이라는 캐릭터도 쓰게 됐고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로케이션 같은 부분은 상주가 낯선 누군가의 상주가 되는 이야기였는데 경북 상주에서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꼭 그걸 맞추려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트리플 상주 느낌으로. 트리플 상주의 느낌으로 거기에서 촬영을 하게 돼서 처음에는 왜 그렇게까지 멀리 가야 되냐고 하고 이제 제작팀이나 배우님들도 부담스러워 하셨는데, 막상 갔을 때는 풍경 되게 아름다웠고, 그리고 저희가 딱 추석 연휴에 3년 전에 추석에 촬영을 해가지고 추석 연휴를 거기에서 나면서 촬영을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SNS에서 본 얘기 중에 굉장히 재밌었던 게, 여러분이 SNS 아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SNS에서 만난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려고 하면 약간 어린 왕자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름이 뭔지, 실명이 뭔지, 나이가 몇 살인지, 직업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사람은 마라탕을 좋아해. 이 사람은 겨울을 좋아해. 이런 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SNS에서 만들어진 되게 독특한 인간관계의 특성이 아닌가. 근데 실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 사실은 이 상주라는 영화를 보면서 초반에 약간 그런 걱정도 있는 거예요. 대체 뭘 믿고 누군지 알고 심지어 다른 도시로 가서 사람을 만나나, 가까운 거리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고, 또 동시에 거기 가서 만난 사람은 자기의 예상과 전혀 다르지만 사실 그 사람인 거죠. 자기가 알고 지냈던. 그래서 그 굉장한 갭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게 갭인가, 갭이 있나 없나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겉모습하고 그 사람이 진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하고 차이가 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의 엄마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설정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 영화 찍으시면서 배우들하고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거든요. 사실은 이 영화에서 주인공이 엄마로 시작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가서 만나는 작은 별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정확하게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여기서 설명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아마 배우분들하고 대화를 하시면서 이 사람은 얼마나 엉뚱한 사람인가 혹은 얼마나 상식적인 사람인가, 이런 선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도 배우분들과 많이 상의하셨을 것 같아요. 일단은 박성현 배우님이 오늘 시간이 가능하시면 기부에 너무 함께 하고 싶어 하셨는데 지금 드라마 촬영 중이셔가지고 같이 못 왔기 아쉽기는 한데, 성현 배우님께 처음에 이제 연락을 드렸을 때 너무 좋은 시나리오를 받았다, 욕심이 나지만 처음에는 약간 고사를 하셔서 전화로 딱 거절할 느낌이 나서 제가 한 시간 동안 미친듯이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배우님 결국에 알겠다 하겠다라고 하고 이제 처음에 만나 뵈었을 때
사실 박정현 배우님은 결혼하지 않으셨고 싱글이시고 어떤 이 상주처럼 어떤 억압된 상황이 계시지 않고 본인의 성격과는 굉장히 정반대에 있는 인물을 연기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저한테 얘기를 듣고 싶어 하시기도 하셨고 감독님은 엄마와 어떤 관계이고 감독님의 엄마는 어떤 사람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좀 주로 나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촬영 현장에서는 오히려 그때그때 디렉션이 많이 필요 없을 정도로 프리프로덕스 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상주를 좀 같이 만들어가고 오히려 선배님께서는 힘들어하셨던 거는 힘을 너무 많이 빼야 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되게 에너제틱하신 분인데 원래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톤 조절과 이런 부분을 이렇게 또 지방에 내려가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회의할 공간이 마땅하게 없어가지고 그냥 그날 촬영하고 우리 편의점에서 마주 앉아가지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빌드업을 해나갔고요. 작은 별님 혜진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본인 캐릭터가 너무 닮아있는 사람이다. 내가 좀 작은 별님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인터넷에서 팬카페에서 활동도 하시고 그러는데 사람들한테는 비밀로 한다. 그러면서 나도 그런 귀여운 구석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시면서 귀엽게 잘 해주셨죠. 네, 그리고 작은 별님은 마지막에 크레딧 올라갈 때도 보면 작은 별님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네, 따로 이름을 하지 않고 작은 별님이라고 마지막까지 나오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럼 다시 네가 일주일 넘게 연락이 없어서 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노래가 2곡이나 있다라고 말했는데 전체 분량을 생각하면 이 영화는 뮤지컬이라고 불러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거든요. 그리고 뮤지컬이라고 하는 장르의 특성을 이야기할 때 노래를 하면서 그 노래가 이야기 진행과 같이 가는 게 특징이란 말이에요. 단순히 노래를 부르고 아니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노래를 듣는 것 자체가 가사를 음미하는 것 자체가 이 주인공들이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그래서 사실은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연기를 같이 하는 부분이고 그게 이 두 사람의 설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명확한 감정은 아니잖아요. 약간 이른바 썸을 타는 것 같은 상황이 갑자기 그 몇 분 사이에 정말 시작해서 갑자기 확 끝나는 그 단계를 다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감독님께서 이 관객들이 이 짧은 이 길이 안에서 어떻게 이 마음을 쥐락펴락할 것인가, 연애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고 두 배우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야 과하지 않을까? 너무 들이대는 것 같나? 혹은 너무 확 마음을 여는 것 같나? 그렇지 않은 정도를 어떻게 표현했을까라는 게 진짜 궁금한 부분이라서 일단 감독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네, 일단 그 공간이 주는 힘이 되게 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그 좀 좋아하는 친구의 집을 간다는 것 자체에 주원이는 이미 조금 마음에 힘을 얻었을 것 같고 또 은하가 들어왔을 때 남자친구랑 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그 얘기를 노래로 들었을 때 좀 용기를 얻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녁이 돼서 집에 가야 하는데 가지 말고 밥을 먹자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참 고백이라는 게 계획을 해서 할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딱 이 순간에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니까 그 포인트를 살리고 싶었고 또 은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마냥 주원이가 그냥 친구였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그거를 이제 새싹이라는 상징으로 조금 표현해서 이제 둘이 애초에 아예 정말 친구 사이는 아니었다는 것을 전제하에 이 12분 안에 썸을 표현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네가 일주일 넘게 연락이 없어서 찾아왔다라고 할 때 그냥 그것만 가지고 오지 않잖아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대사를 하시는 배우님도 어떻게 할까? 이건 진짜 약간 생활 연기 같은 연기를 한다기보다는 진짜 실제 상황에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과하지 않을까 같은 생각을 진짜 많이 하셨을 것 같거든요. 네, 정말 이 영화에서는
자연스러움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중하려고 했던 거는 그냥 보라 배우님의 연기에 워낙 또 자연스럽게 연기를 잘하는 친구이기도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분위기, 그 공간이 주는 분위기가 저한테 되게 컸었거든요. 그 대본을 봤을 때는 공간이 진짜 궁금했는데 실제로 갔을 때 아늑하고 편안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기타와 그 미술들과 그런 대사들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느낌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잘 표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공간 얘기로 좀 넘어갈까요? 공간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되게 쉽게 찍었겠다. 한국만에서 계속 다 끝까지 벌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공간을 캐스팅하는 게 정말 사활이 걸린 일이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런 집이라는 공간이 등장할 때 감독 본인의 집이라든가 우리 친구의 집이라든가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변형을 시켜야 할지에 대해서도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데 이 집은 어떻게 처음에 캐스팅을 하게 되셨는지 어떤 집이고 어떻게 바꾸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진짜 집이 정말 중요한 영화였고 또 집이 뭔가 이 인물의 정보가 많이 안 나오지만 집에서 정보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미술 감독님과 공유를 하던 와중에 이제 막 제가 찾아놓은 로케이션들을 공유했는데 이제 그 분위기를 보시더니 이 감독님께서 아는 지인의 집이 너무 이 영화랑 잘 어울릴 것 같다. 그래서 그날 바로 그 지인분께 연락을 해서 집을 갔는데 너무 예쁘게 잘 꾸며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 영화에 나온 것보다 좀 더 이제 저희는 주원이가 바닥에 앉아 있는데 약간 책상들이 많았어요. 높은 물건들이 많아서 높은 물건들을 다 빼고 조금 앉아서 기타를 치고 이렇게 좀 인물의 위치가 차이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서 영화를 찍었는데 일단 그 안에 갖고 있는 소품들이 다 너무 예뻤고 거기에 이제 미술을 하는 친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캔버스지나 이런 작은 소품들을 더 추가해서 찍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집이 김보라 배우님 집으로 설정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아마 그 장소에 가시고 느끼신 인상 같은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냥 정말로 사람이 실제로 생활하고 있는 집이라서 크게 빌린 장소 이런 거는 없어가지고 그냥 어디 놀러간 느낌? 친한 친구네 놀러간 느낌으로 굉장히 편하게 했고 그리고 이제 주원과의 호흡에 있어서도 사실 오빠가 아버지 오연 배우님이 이야기했듯이 이제 최대한 어차피 친구 관계이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다 생각을 해서 상황만 생각을 하고 그냥 주원이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자 대화하자라는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크게 연기를 하는 지장이 없어서 그래서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손 선배님 하시는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다른 건 아니고 제가 처음에 작품이 열리잖아요. 근데 보라가 딱 나왔는데 보라 집 같았어요. 이게 너무 잘 붙어서 신기한 보라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이제 3주 얘기를 여쭤볼 건데 여기서 똑같이 집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마 두 영화에서 등장하는 집의 이미지가 거의 극과 극이 아닐까. 아마 지금 학교에 다니는 이런 한 20대 초반 정도의 사람이 내가 처음으로 혼자 사는 공간을 갖게 되고 거기를 귀엽고 예쁘고 아기자기하게 꾸미고 싶어라고 하는 느낌으로 만든 공간과 어떻게 보면 한평생 아마도 그 도시를 떠나지 않고 살면서 이제는 더더욱 이사를 갈 일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그 고령의 여성이 혼자 살고 있는 집 정말 한 채를 다 혼자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집의 경우는 완전 다를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집 찾는 게 생각하기 쉽지가 않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다른 지역에서 집을 찾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찾아 헤맸고 처음부터 경북까지 내려갈 생각은 아니었는데 경기도 교외 쪽에서도 집들을 찾아보고 폐가도 돌아다녀보고 그랬는데 좀 나름의 조건이 까다로웠어요. 그 상주에 나오는 집처럼 작은별님의 집처럼 흰머리가 넓은 것을 제가 원했고 앞에도 트여있는 마당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올라가면 하늘이 바로 보이는 집을 원했었는데 그게 좀 운인 것 같아요. 로케이션은 좀 운이 있는 것 같아서 인연이 되어야 만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부동산을 아무리 돌아다녀보고 그 시골 동네를 다 뒤져보았지만 잘 되지 않다가 그냥 이제 부동산 사장님께서 특정 집은 못 구해주지만 오늘 여기가 경북 삼풍면 대하리라는 동네인데 그냥 대하리 쪽에 한번 가보면 빈집이 많다. 그냥 대하리를 한번 가봐라 그래서 차를 타고 운전을 해서 가는데 되게 극적으로 영화처럼 할머니 두 분이 차를 멈춰 세우셨어요. 히치하이킹 하듯이 차를 멈춰 세우셔가지고 그 집이 저기 위인데 저까지만 좀 태워다 달라고 그래서 타세요 하고 이제 할머니랑 같이 가는데 그 집에 도착했어요. 할머니 댁에 도착을 했는데 그 집이 작은별님 집이 됐거든요. 그래서 딱 거기 내리자마자 딱 찾던 집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는데 바로 말씀드리면 거절당할 것 같아서 이제 많이 계획을 세우고 몇 번 찾아뵙고 설득 끝에 이제 집을 구하게 돼서 그렇게 돌아다녀도 되지 않던 집이 저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좀 운이 많이 따라야 되는 거 아닌가 로케이션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게 이를테면 적당한 빈집이 사실은 촬영하기에 별로 적합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집이라는 공간이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 살고 있는 특유의 감각이 있어서 그냥 똑같은 집이라고 해도 살고 있는 집하고 사람이 살지 않는 집하고 여기 큰 차이가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느낌 때문에 더더욱 적당한 집을 찾는 것에 많이 고심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두 편의 영화가 다 단편들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두 감독님들께 단편 영화를 찍는 작업의 특별함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단편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흔히 장편, 단편 나눌 때 길이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장편 찍는 것만큼도 단편에 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단편을 찍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또 그만큼의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는 많은 감독님들이 장편 찍기 전에 어떤 생각의 씨앗을 특정한 이야기의 형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혹은 그게 큰 이야기라기보다는 어떤 장면, 순간들을 표착하고 싶기 위해서일 때도 있는데 이 두 감독님께 이 단편 영화를 찍는 것의 장점 혹은 재미는 무엇인가를 여쭤보고 싶고 그 다음에는 배우분들께 단편 영화 연기할 때 이거 좀 까다롭다. 왜냐하면 짧으니까 쉬울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금방 배역에 들어갔다가 또 금방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방 빨리 몰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감독님들께 여쭤보고 이번에 차정민 감독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단편과 장편을 저는 그렇게 크게 딱 구분 지어서 생각하지는 않는데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그게 이제 짧은 호흡의 이야기든 긴 호흡의 이야기든 어떤 운명이 있는 것 같아요. 더 길게 좀 풀어내야만 하는 이야기가 있고 이쯤에서 멈추고 약간 머금어야 되는 이야기가 있기도 한데 상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단편치고는 조금 긴 편이에요. 30분이 넘는 러닝타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짧은 영화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안에 보면 굉장히 많은 생략들이 있고 많이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시적인 순간들을 포착해내는 게 이 영화의 주안점이기도 했고 그리고 상수라는 이 캐릭터에게 있어서 되게 스펙타클한 변화는 아니지만 서서 밥을 먹던 사람이 앉아서 밥을 먹게 되기까지 일어나는 어떤 미세한 감정의 변화들, 파동들을 잡아낼 수 있는 단편은 좀 그런 시적인 순간을 감독이 좀 많이 포착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행복하기도 하고 또 그 점이 괴롭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좀 괴로운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시적인 순간이라고 하는 게 그
관객분들께 정확하게 전달될까에 네. 대한 걱정도 항상 네. 있을 것 같단 네. 말이에요. 그리고 길이 면에서는 더 짧지만 아마 똑같이 그런 고민을 하셨을 것 같단 말이죠. 어떠세요? 저도 장편을 할 때는 이제 장편에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순간들을 읽는 작업이면 단편은 이제 표현하고 싶은 순간 하나를 찍는 느낌으로 다가갔는데 단편을 이제 학생 때는 어떻게 보면 과제처럼 찍다가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단편이 그리워진 것은 일단 장편보다 더 빠른, 물론 오래 걸릴 때도 있지만 더 빠른 시간 내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순간 하나를 포착할 수 있다는 그 장점과 또 이제 한 작품을 찍을 때마다 후회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최대한 빨리 연출로서 소화시키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때 또 단편을 찾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만 적용해서 이 작품을 하나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들도 들었고 일단 단편은 말씀하신 것처럼 시라는 느낌이 더 많이 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울 수 있지만 또 빠른 장편에 비해 빠른 회차 안에 오히려 질문을 많이 던질 수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어서 그 점이 단편을 계속 하고 싶은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는 왜 숏폼이라고 해서 콘텐츠 자체가 길이가 짧아지는 경향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예전하고 지금하고 이 단편 영화에 대한 접근하는 방식도 많이 달라진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전에는 이렇게 단편 영화들을 보고 장편 영화 감독을 캐스팅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는데 요즘은 아예 이 숏폼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통로들도 많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배우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TV 드라마라든가 영화 같은 경우는 긴 시간을 두고 그 배역에 몰입하고 빠져들어갈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이제 사실은 이 단편 영화들은 촬영도 그렇게 오랫동안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급하게 그 역할에 빨리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잘 몰입이 되고 있나? 라는 것에 대해서도 연기하시면서 약간의 불안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두 배우님들께 이 단편 영화 찍는 것의 재미, 그 다음에 어려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단편 영화를 꾸준히 도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어려움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왜냐면 저는 몰입을 하고 작품을 하는 성격이 아니라 작품을 하면서 사람들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점점씩 몰입을 해가기 때문에 기간은 딱히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냥 얼마나 이해를 했나 이게 가장 큰 것 같고 그리고 배우로서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단편 영화는 왜냐면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또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분들과 호흡을 맞추면서 배울 수 있는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려움이 있다면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어려움이. 저는 단편 영화나 뭐 드라마 촬영이나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 선배님들은 뭐 쭉 가는 경우가 많지만 아직은 뭐 작은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뭐 단편 영화 비슷한 느낌의 뭐 신이나 느낌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단편 영화를 내년 전부터 계속 꾸준히 해오고 있었는데 정말 많이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캐릭터를 연기해보고 또 다양한 대본들을 또 분석해보고 하면서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큰 배움이 있고 또 재미있는 경험들도 많이 하면서 배우로 성장할 수 있는 감사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질문은 두 감독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감독님들 다른 작품들도 이제 보면 감독님들마다의 관심사가 있단 말이에요. 고유한 관심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황가슬 감독님께서는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정말 불꽃이 어떤 순간에 튀는가라고 하는 걸 굉장히 잘 포착하시는 감독님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마 요즘에 이런 사랑 이야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움도 많을 것 같단 말이죠. 예전에 이를테면은 이
산업 전체에서도 사랑 이야기가 많이 만들어지던 시대가 있었고 요즘은 오히려 그런 작품들이 덜 만들어지고 있고 그럼 이런 상황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어떤 사랑의 감정이라는 건 무엇일까를 많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사랑의 감정, 네, 일단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가장 제일 하순위에 들어가는 감정일 수도 있고 하지만 전 부모님한테 하는 것도 사랑이고 가족에게도 사랑이고 어쨌든 저희 인생은 사랑으로 다 둘러싸여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항상 사소하게 느껴지는 감정들이 다 그런 사랑에 관한 것들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해오던 작업들이 좀 사랑에 관한 것들이 많아서 더 제가 어떤 감정을 느낄 때마다 그 작품을 녹여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원래 집중을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그 정보값을 더 얻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항상 그런 것을 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평소에 생활하면서 뭐 누구에게 느끼는 친구에게 느끼는 사소한 감정도 다 담아보려고 더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얘기한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이제 서로 다른 두 명의 사람 사이에서 싹트는 감정이라고 하면 지금 차조연 감독님 영화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의 사랑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가족 속에서 역할만 가지고 살아가던 엄마 역할을 하던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인간관계를 발견하면서 자신을 좀 더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법을 알아가는 영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내가 나를 알아가고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성장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차정원 감독님이 만드시는 영화들을 보면 이런 성장이라고 하는 것, 특히 여성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이전에 이제 작업했었던 영화들도 그렇고 사실 지금까지는 다 제가 만들었던 영화는 여성 주인공 영화들이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상영도 이제 여성 영화제에서 많이 하고 수상도 하고 하면서 이제 가끔 사람들이 물어보죠. 왜 여자 얘기만 해? 왜 여자 주인공만 나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제 관심사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만 해야겠다라고 이제 짜맞춰서 작업을 하지는 않는데 감독들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관심사와 우선순위 중에서 내가 지금 더 잘할 수 있는 이야기를 그때 그 시기에 만나서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이 좀 많았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수에서도 그게 드러나지만 이전에 작업했었던 영화들도 본인의 존엄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사실 저는 계속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이 지금 본인이 어떤 환경과 상황에 처해 있는지와는 상관없이 살던 대로 살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에 저는 항상 좀 속수무책으로 감동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놓인 그 인물을 그려내고 싶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질문은 네 분의 다음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작품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해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감독님부터 여쭤볼게요. 네, 아직까지는 저는 이제 관객분들이나 저나 조금 더 영화를 보면서나 드라마를 보면서 좀 행복해질 수 있는 이야기를 찾고 있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크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작품은 곧 촬영에 들어갈 것 같은데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 정도 공개를 목표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아직 너무 확실하지 않아가지고 제 예상에는 내년 상반기 끝쯤이 되지 않을까